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파도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유경 선수를 찾아서 전유경에 나온 어떤 다른 어떤 이 인스타에다가 이제 태그 검색을 했나봐요. 그래서 뭐 그 검색을 한 걸 토대로 짜장새우의 그 우리 그 쇼츠 영상을 보고 거기서 저한테 또 DM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당신 소녀들은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라면서 뭐 한국어로 이제 번역해 돌려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번역해 돌려서 스페인어로 콜롬비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보내는데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컷! 미안하게도 했습니다. 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 내내 푹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밥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참 제가 원래 스포츠 중계를 하는 사람인데 스포츠 업계가 원래 이제 명절이랑 주말에 또 성수기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중계하는 종목들은 명절에 싹 다 일정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이 없었으니까 뭐 잘 쉴 수가 있었으니까요.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다행히도 그동안 지친 몸을 좀 녹이고 푹 쉴 수가 있었습니다. 러닝도 열심히 뛰고 오랜만에 건강도 좀 챙기는 시간이 됐네요. 자, 근데 오랫동안 쉬고 다시 일하려니까 좀 이제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비염도 제가 겹쳤었고, 막 눈도 엄청나게 간지럽고 막 이랬어가지고, 막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뭐 그거 아니었어도 이 영상은 찍었어야 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풀 경기를 다 보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띄엄띄엄 본 경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가 100%다 옳을 수가 없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댓글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이 댓글창에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서 제 부족함에 대한 또 체험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20대 이하 여자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더 완성시켜 나가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여운을 좀 더 곱씹는 과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제 콜롬비아 현장으로는 아니고 콜롬비아의 현장감이 느껴지는 리뷰로 가볼까요? 자, 우리 대표팀이 10년 만에 16강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고요.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에 성공을 한 거죠. 대회로는 네 번째 대회였어요. 16년도에 대회 있었고 18년도에 대회가 있었는데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대회가 있었고요. 근데 세 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를 하다가 이번엔 또 어느 정도 티오가 좀 넓어졌죠. 16강까지 16팀이 토너먼트 라운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16강이 신설된 첫 번째 대회에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조별리그를 뚫었던 우리 대표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가 딱 편성이 됐을 때부터 좀 쉽지 않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줬어요. 베네수엘라가 물론 4포트 팀이었습니다만 남미 팀이고 피지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남미 팀은 언제나 까다롭죠. 여기에 나이지리아 지난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 진출한 세대가 그대로 올라온 선수들이고요. 심지어 20세 월드컵 지난 대회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은 조에서 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땠죠?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이 독일이잖아요. 독일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역대 가장 많은 우승과 가장 많은 출전을 한 나라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독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네 팀 가운데 단 한 팀도 우리가 못 건드려 볼 만큼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세 경기가 다 해볼 만하다. 그리고 조 3위까지도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꽤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조편성 나왔을 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는 거의 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 결과는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뚫게 됐어요. 이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표팀의 기록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경기당 롱패스 성공 횟수가 전체 5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최근에 보여줬던 흐름들이 롱패스보다는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좀 많이 하는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을 받았어서 이 스탯에서 우리가 5위를 기록했던 게 꽤 낯설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경기당 롱패스 횟수에 크게 기여를 한 선수가 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남승은
엄민경 이 두 명의 센터백 선수들, 그리고 우서빈 골키퍼, 그리고 교체 투입돼서 주로 경기를 소화했던 최한빈 선수까지. 자, 이 네 선수들이 롱볼에 많이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는 일단 후방 지역에서의 선수들은 남승민이나 엄민경 워낙 킥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현대 축구에 걸맞는 센터백들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키도 크고 이 선수들이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패스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서빈 골키퍼는 골키퍼인데 짧은 패스로만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고 길게 다이렉트한 패스들도 많이 뿌려줬다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건 최한빈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왼발이 워낙 좋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선수들한테만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동료에게 반대로 전환 패스를 왼발로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최한빈 선수는 또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롱킥을 굉장히 많이 시도한 축에 속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줬던 이 최한빈의 임팩트,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색채가 분명했다라는 점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국제대회에 나서게 되면 또 자기 컬러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특색 하나가 딱 특출나게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또 단기 토너먼트에선 유용하게 기용이 되기 마련인데, 최한빈 선수는 이 롱패스 전환과 또 크로스 그리고 세트피스 이런 상황에서의 본인의 킥력을 바탕으로 확실히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스탯은 경고 획득 5위. 굉장히 또 빡빡하고 거친 수비를 하는 팀이 우리나라 대표팀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수들 사실 국제 무대에 나가서 사실 주눅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 무대에서만 경기를 뛰다가 월드컵에 갔는데 또 그 월드컵이 남미에서 열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현지 교민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홈팬들보다는 원정 팬들이 항상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일단 반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이제 좀 박수를 쳐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칙을 하면서 경고 조절 안 되고 뭐 퇴장당하고 징계받고 이런 거는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거칠게 수비를 하면서 결국은 대회 내내 2실점에 불과한 굉장히 좋은 실점 스탯을 보여줬던 우리 대표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적극적인 수비가 성공을 거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4경기 동안 누적 기대 득점 값이 3.68점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평균적인 기대값대로 득점을 했다면 우리가 때렸던 슈팅들에서 득점들이 그냥 운 좋을 것도 없고 운 나쁠 것도 없이 그냥 예상대로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3골에서 4골 사이에 득점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런 스탯인데 결국 우리는 대회를 한 골로 마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안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슈팅들 자체가 막 어이없게 날린 슈팅은 없었어요. 근데 아쉽게 골대 맞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아쉽게도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점수는 많이 안 터졌던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선수분들도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그게 사실 뇌리에 강하게 남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계속되면서 그게 본인의 인생 경기, 인생골이 되고 국제 무대에서 넣은 골이기 때문에 또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대회에서 골을 경험한 선수가 박수정 선수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은요, 김신지 선수가 골을 못 넣었어요. 이 김신지 선수가 저희 짜장새우 인터뷰 콘텐츠에서 이제 물론 저의 강요에 의한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짜장새우니까 이 Z를 해주겠다고 또 공약을 해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약은 아니었지만 배예빈 선수도 시그니처 포즈를 이제 이 짜장새우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 전유경 선수도 이제 자기가 밀고 있는 게 있다, 이 UK 이거를 이제 U랑 K 이렇게 해서 UK를 밀고 있다, 뭐 몹쓸 흉내긴 한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UK를 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짜장새우 영상을 통해서 담겼으니까, 만약에 월드컵에서 전유경 선수가 골 넣고 요걸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딱 떡상각을 잡아가지고 다시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또 이제 홍보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머릿속에 좀 내심했었는데, 배예빈, 전유경, 김신지가 슈팅은 진짜 많이 때렸는데 이 세 선수 발끝에서 결국은 골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경기별로 하나씩 짚어보면 첫 경기 나이지리아전에서 0대1로 패했고요. 이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건 점유율은 높았어요. 그리고 슈팅도 7개나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 다른 경기들에선 기대 득점 값이 다 1점을 넘었는데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나이지리아전만 기대 득점이 0.37점에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첫 경기라서 몸이 좀 안 풀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득점을 할 수 있는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 작업을 오랫동안 하긴 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공을 점유하지 못했다라는 또 반대 추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아쉬움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질만한 경기는 사실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기를 잘 하고도 양쪽 측면 뒷공간을 조금 허용하면서 상대 선수들에게 좀 측면 돌파, 그리고 그에 이은 슈팅이나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에서의 어떤 이 돌파, 이런 걸 내주면서 좀 약점을 보여줬던 나이지리아 전이었는데, 특히나 실점 장면에서는 사실 오른쪽 측면이 좀 우리의 왼쪽 측면이었죠. 상대 오른쪽 측면이 좀 돌파가 되면서 크로스 같아요. 크로스처럼 올렸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불운도 겹친 실점을 하면서 좀 1대0으로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좀 그래도 아쉬운 점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 골 실점한 이후에 좀 더 힘을 냈다면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사실 우리 선수들도 힘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던 경기니까 그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콜롬비아 땅에 적응을 하면서 첫 경기를 치렀던 나이지리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그 장면 나왔죠. 김신지의 프리킥. 저 이때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경기를 봤어요. 근데 프리킥 찬스가 나온 거예요. 배빈이 찰까? 김신지가 찰까? 근데 거리 보니까 김신지 선수가 찰 것 같아요. 김신지 선수가 차면은 이제 골 넣으면 세레머니 이거 해준다 그랬는데,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킥이 이 궤적이 장난 아닌 거예요. 들어갈 것처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됐다 하다가 골대를 맞고 나와가지고 요게 한 끗 차이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콜롬비아가요, 고산지대여가지고 공기 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약간 공이 좀 뜬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이 좀 더 잘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약간 더 공기 밀도가 높아서 저항이 더 강한 이 그라운드에서 뛰었다면 이 김신지 선수의 프리킥이 조금 한 2-3c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첫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났고, 두 번째 베네수엘라 경기는 좀 0대0 무승부가 나왔는데, 사실 이 경기를 이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가장 크게 남죠. 왜냐면 1위로 진출하는 거, 2위로 진출하는 거, 3위로 진출하는 게 다 또 결과적으로 다른 매치업 상대를 16강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강까지 가느냐에 또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가정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사실 뭐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16강 진출을 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좀 아쉬움을 토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는 또 우리가 슈팅도 많이 때리면서 다시 XG 값을 1점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그거였죠. 박수정 선수가 역습 장면에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반대편 포스트를 보면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 이게 정말 힘이 제대로 실렸는데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더라고요. 박수정은 이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수정만 골대를 맞춘 게 아니라 김지현 선수도 크로스바를 한번 맞췄어요.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들어와서 왼쪽에서부터 틱택토 하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싹싹싹 한 칸씩 풀려져 나온 이 유리한 패스 전개 이후에 달려오는 속도를 그대로 살려서 힘 실어서 빵 하고 오른발로 때렸는데, 이게 또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가만 보니까 다 크로스바 맞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산지대의 콜롬비아, 저항이 좀 덜해서 공이 좀 뜬다. 요게 없었으면 세 개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베네수엘라전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 경기도 사실 좀 위협적이었던 상대의 공격 찬스들이 몇 번 있었죠. 특히나 우리가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서다 보니까 최후방 수비 라인과 앞에 이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김신지 선수 혼자 서 있는 3선 라인이 있잖아요. 이 3선 라인의 양 옆 공간은 항상 이 4-1-4-1 포메이션의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왔던 홍채빈 선수가 수비 가담을 조금만 안 해주면 여기 이 오른쪽 윙포워드랑 오른쪽 수비수 사이에 이 공간이 계속 뚫리게 돼요. 그러면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더라도 이 사이로 돌파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오른발 슈팅 각도를 좀 제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베네수엘라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유지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실점 안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우서빈 골키퍼가 좋은 선방들 많이 보여줬고 이 경기에서도 좋은 평점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는 독일전이었죠. 독일전은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이제 1, 2경기에서 1승 1무 1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6강 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잖아요. 저도 보면서 다음 경기 독일인데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게, 잠깐만, 독일이잖아. 독일은
그 어떤 팀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무대에서 만났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베네수엘라전 끝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공유를 했던 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사실 근데 저희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홍콩 분도 있고 일본 분도 있고 미국 분도 계신데 독일 분은 없거든요. 그냥 쓸게요. 승점 자판기 독일 잡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됐죠. 독일을 또 잡았습니다. 2018년도 월드컵 무슨 월드컵이냐? 그 저기 러시아인가요? 러시아 맞네요. 네, 러시아네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3차전에 독일 만나가지고 2대0 승리. 그리고 2022년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어디였죠? 뉴질랜드, 호주 거기서 했죠. 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여자 대표팀이 이제 독일을 만났죠. 3차전에서. 근데 또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날 조소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때 저는 선수권 대회 중계하고 있었어요.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창녕에 내려가서. 근데 그때 광양여고 경기인가 한빛고 경기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그래도 이제 저 여자 대표팀 경기를 또 팔로우를 했으니까 그때 요거를 이제 스코어 보드만 띄워놓고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6분 만에 스코어 1대0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소연 선수가 골을 넣었대요. 와, 역시 3차전 독일은 국룰인가? 이러면서 그때도 중계를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 박수정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독일을 상대로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갔고 그 골을 끝까지 지켜냈던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독일 상대로도 XG 값도 우리가 더 높았어요. 1.05골의 XG 값을 우리가 보여줬고 슈팅 숫자도 10대 11로 아닌가? 10대 11 아닌가? 우리가 더 많이 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팅 숫자는 지금 구글 기준으로 봤는데 12대 10으로 우리가 약간 좀 덜 때렸네요. 12대 10이었는데 XG 값은 우리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점유율도 독일이 61% 우리가 39%를 가져갔던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결국은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고 득점 찬스는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나왔으니까 독일전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이제 벤투 감독이 호평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우루과이를 만나도 그 다음에 가나를 만나도 우리 축구를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예선에서 했던 것이랑 똑같은 빌드업하고 점유하고 점유율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우루과이랑 가나 상대로도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1무 1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호응을 해주셨던 건데 이번 월드컵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첫 경기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와의 경기에서 1무 1패였죠. 근데 1무 1패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준비했던 4-1-4-1 바탕에 예쁜 빌드업 축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점유를 하고. 근데 당시 벤투 감독도 마지막 상대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선굵은 축구를 좀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도 이 독일을 만났을 때에는 실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롱볼 시도도 많이 했던 이 독일전이었고 특히나 선제골 장면 역시 우서빈 골키퍼가 길게 띄운 공을 전유경 머리 맞고 박수정이 따내서 뒷공간 침투하면서 골까지 만들어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뭐 득점을 기록한 박수정이나 어시스트를 한 전유경 선수 외에도 칭찬할 선수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나 전유경이 나가고 정다빈 선수가 후반에 들어왔거든요. 독일의 넓어진 뒷공간을 활발하게 좀 누비면서 짧은 시간 동안 슈팅을 세 차례나 시도를 했을 정도로 정다빈 선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무엇보다 빛났던 건 남승은과 엄민경의 수비 조합이죠. 이날 이 두 선수들의 공중볼 경합이 두 선수 합쳐서 5번 시도해서 5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승은 선수가 뭐 경합을 담당하면 뒤쪽에서 엄민경 선수는 약간 쓸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잘 되면서 스탯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드러났고 패스 성공률 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볼 배급을 보여주면서 엄민경 선수는 88%, 남승은 선수는 91%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남승은 선수가 MOM급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찾아본 결과 클리어 3회, 슛블락 3회, 그리고 인터셉트 2회. 야, 이게 정말 월드클래스급 수비수들이나 보여줄 법한 스탯라인을 남승은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남승은의 패스 성공률 말씀드렸죠. 91%였다고. 그야말로 경기를 지배했던 고3 남승은의 정말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최한빈 선수의 뒷공간 노린 침투 패스랑 정확한 크로스까지 또 볼 수가 있었던 후반전이었고 뭐 독일전은 한 선수도 빠짐없이 다 너무 잘했던 경기. 특히나 우서빈 골키퍼가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줬던 건 역시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따내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독일전 끝나고도 사실은 우리가 16강 진출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뒤이은 경기들, 다른 조의 경기들까지 좀 지켜보면서 좀 마음 졸이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다가 결국은 16강 진출을 기분 좋게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추첨이 있었는데 우리가 3위로 아무래도 조별 예선을 뚫었기 때문에 16강 대진에서 좋은 상대를 만나기는 어려웠죠. 조 1위를 기록한 콜롬비아를 만나면서 좀 어려운 대결이 예상이 됐습니다. 개최국 콜롬비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콜롬비아는 우리가 작년이었죠? 월드컵에서 만났던 콜롬비아 팀의 린다 카이세도라는 선수를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콜롬비아 A 대표팀의 거의 초신성급 에이스로 평가를 받았던 린다 카이세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이가 U20 나이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 린다 카이세도 선수가 콜롬비아 대표팀을 이끌면서 아주 눈부신 활약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 린다 카이세도는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침투면 침투, 정말 거의 모든 방면에서 한 클래스 위의 기량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결국은 린다 카이세도의 발끝에서 실점이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잘 지키고 있었던 우리가 실점을 하게 됐고 이 장면은 우서빈 골키퍼를 탓하기에는 린다의 마무리가 너무 좋았고요. 다리 사이로 딱 보면서 우서빈 골키퍼도 다리 낮추면서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굴절되면서 이게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저는 중계 중이었어요. 육상대회 중계 중이었는데 육상대회 제가 중계할 파트를 빨리 아침에다 몰아놓고 뒷부분을 이제 류치영 캐스터한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류치영 캐스터한테 바톤 터치하고 나서 후반전 한 50분부터 경기를 쭉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쉽더라고요. 잘 버텨주고 있었고 전반전에 또 우리가 슈팅을 훨씬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설자 코멘터리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또 그 실점을 하면서 또 패하게 됐습니다. 나이지리아전도 그렇고 콜롬비아전도 그렇고 우리가 졌던 이 두 경기들의 후반 막판을 좀 돌아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막판에 좀 다시 힘을 내서 따라가고자 하는 힘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점을 한 이후에 물론 선수들이 뛰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이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약간 떨어졌던 게 역전승을 하지 못했던 좀 안타까운 요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콜롬비아전도 사실 우리 기대 득점 값이 1.13이었고요. 상대 키퍼가 선방을 6개 했어요. 아기델라였나? 이름이 되게 귀여웠는데 아기델라? 이거달라는 아니잖아요. 골든스테이트 이거달라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름이었는데 되게 잘 막더라고요. 상대 콜롬비아 골키퍼 분도. 그래서 전반전에 많았던 찬스가 좀 한두 개 정도만 마무리가 됐으면 경기 양상이 아예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도 정말 경기 잘했고 준비한 대로 우리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전은 경기 외적으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대편 벤치 가서 인사를 한 걸로 좀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라이브로 보면서도 되게 매너 좋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좀 예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칭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콜롬비아 현지 팬들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굿게임이었다 이렇게 SNS에도 많이 공유를 하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파도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유경 선수를 찾아서 전유경에 나온 다른 이 인스타에다가 이제 태그 검색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한 걸 토대로 짜장새우의 우리 쇼츠 영상을 보고 거기서 저한테 또 DM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당신 소녀들은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라면서 한국어로 이제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번역기 돌려서 스페인어로 콜롬비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보내는데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컷!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이 우리 선수들의 예의 범절이랑 이런 것들이 콜롬비아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류가 또 열풍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선수들 또 외모가 상당히 수려합니다. 이 U20 대표팀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롬비아 사람들은 아마 좀 아이돌 보는 기분으로 우리 선수들을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기는 우리가 이겨서 기분이 좋고 콜롬비아 입장에서 경기는 우리가 이겨서 기분이 좋고 또 나는 이 TV나 인터넷 매체에서만 보던 이 한국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근데 딱 그 젊은 한국 사람들 딱 아이돌 나이대의 그 사람들이 딱 눈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들떴던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분들도. 저도 사실 해외에 몇 번 나가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건 사실 튀르키예랑 조지아, 모로코 요 정도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한국 사람을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20대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한국 20대 남자들이 몇 명이서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은 되게 좋아요. 진짜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뭔가 연예인 보듯이 쳐다보고 저도 그래서 BTS 덕분에 진짜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꼈지 뭡니까? 심지어 그때 저희가 한 5명 정도가 마트에서 장을 보러 모로코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티를 입고 있었냐면 그 까만색 로카티 있죠? 로카티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카티를 입으면은 왼쪽에 이제 팔에 태극기가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고 등 뒤에는 코리아 아미 이렇게 써 있죠. 저희가 뭐 그때 굉장히 꾀지지한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쳐다보듯이 쳐다봤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20세 대표 선수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대우를 좀 콜롬비아에서 받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콜롬비아 분들 현지 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건 부럽더라고요. 콜롬비아가 20세도 20세입니다만 지금 여자 대표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특히나 이 린다 카이세도의 스타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개최국 버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스타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쓴노란색으로 이 그 큰 경기장을 가득 메운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자 월드컵을 하면 이 정도의 스타 파워, 티켓 파워가 동원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부러운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열심히 해보자고요. 아무튼 이렇게 뭐 경기들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봤는데 뭐 20세 월드컵 얘기만 하면서 벌써 30분을 지금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접니다. 저도 정말 대단하죠. 말이 정말 많아요. 딴 얘기도 이렇게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뭐 한 선수 한 선수 좀 칭찬할 만한 선수들을 좀 짚어볼게요. 저도 경기를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짚어드릴 수 없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꼈던 것들만 좀 몇 개 추려봤어요. 일단 남승은과 엄민경 선수의 센터백 조합 제가 뭐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빌드업도 괜찮고 롱킥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또 무엇보다 엄민경 선수는 특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센터백 조합은 확실히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구나 이걸 좀 증명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남승은 선수는 특히나 독일전에서의 이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본인이 왜 이 06임에도 불구하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월반에서 월드컵에 갔다 왔는지를 좀 증명을 했던 것 같고요. 남승은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죠. 조혜영 선수랑 마찬가지로 이번 월드컵 멤버 중에 정다희, 조혜영, 남승은은 고3입니다. 그래서 다음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나이가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끌 다음 월드컵은 더더욱 더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주축이었던 배빈, 전유경 이런 선수들 한 명 더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선수는 확실히 지난 월드컵도 나왔는데 이 선수들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 더 원숙한 기량을 뽐냈거든요. 그러니까 남승은 엄민경 선수도 남승은 선수도 다음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홍채민 선수가 풀백이 아니라 미드필더로 나왔죠. 원래 홍채민 선수가 고려대학교에선 풀백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는 선수라고 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측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수비적인 가담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공도 굉장히 잘 차는 홍채민 선수인데 왼쪽에 박수정만큼 돌파나 침투나 마무리 쪽에서 재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데에는 홍채민 선수의 수비적인 기여가 정말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다민 선수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면서 잘 해줬고 또 이 가운데에서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최한빈 선수를 투입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의 스피드나 또 킥 능력을 조금 더 살렸던 박윤정 감독의 변화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수 한 선수의 기용 자체가 정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는 재미가 있었던 이번 20세 대표팀이었어요. 또 뭐 말 나온 김에 박수정 얘기도 하죠. 왼쪽에서 정말 돌격대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박수정 선수의 모습을 제가 중계 처음 시작한 게 2022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저도 이 여자축구의 뉴비입니다. 네, 뉴비인데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네, 참 얕은 지식으로 참 뽐내고 있는데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보면서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박수정 선수의 2022년도에 제가 받았던 인상은 엄청 빠르다. 이거보다는 빠르기도 빠른데 골을 진짜 잘 넣는다. 문전 앞에서의 마무리가 정말 탁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국제 무대에 올라가서는 사실 본인의 강점들이 국내 무대에서 뭐 12개, 13개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
국제 무대에서 먹힐 만한 게 그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내 무대에서 드러났던 나의 장점 12개, 13개가 국제 무대에서도 전부 다 통하진 않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수준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모난 점 딱 하나, 특출난 점, 티핑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으면 그 장점을 가지고 팀을 하드 캐리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저는 그런 선수가 개인적으로 국가대표에서는 과거에 기성용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손흥민 선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단기 토너먼트에서 정말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데 박수정 선수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놀라운 스피드가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이게 미국과의 평가전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고 또 이번 대회 내내 박수정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이 스프린트 능력, 돌격대장 능력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주한 수원의 펠레랑 현슬기 이런 느낌을 박수정 선수가 실업감을 조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뭐 리밋을 정해놓는 건 아니에요. 펠레랑 현슬기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박수정 선수고 뭐 현슬기 선수는 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니까 뭐 리밋을 정해놓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박수정 선수가 풍겼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예빈 선수는 이제 미드필더에서 조율해주고 뭐 잔기술이라고 하죠. 이제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하고 뭐 이런 것들 여느 때처럼 너무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배예빈 옆에서 경기를 펼쳤던 강은영 선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예빈보다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많은 인터셉트도 해줬고 상대 패스도 끊어내는 역할, 넓은 반경을 뛰어다니는 역할을 강은영 선수가 부여받아서 굉장히 또 본인의 몫을 잘 해냈습니다. 김신지는 축신이었고요.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이 하나가 생겼다면 배예빈이랑 김신지가 좀 해외로 나가서 혹은 뭐 성인 무대로 빨리 진출을 해서 더 수준 높은 무대에서 경쟁을 통해서 더 압박이 강한 무대에서의 어떤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본인들의 기량을 빠르게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물론 배예빈과 김신지가 우리 이제 선수권 대회, 뭐 연맹 대회들 대학부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량들 보는 재미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선수들도 그 무대에서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더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른 압박 강도, 얼마나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도 공을 잘 지켜내고 다음 플레이들을 연계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공격수들보다 미드필더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무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전을 받고 어느 정도 더 빠르게 처리하는 연습을 하느냐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예빈과 김신지 선수가 이번 월드컵과 같은 강한 경쟁적인 무대, 강한 도전이 있는 무대에서 계속 공을 찬다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경험치를 먹고 성장할까 요런 기대감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도 어린 김신지고 아직도 어린 배예빈이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들 하루빨리 더 높은 무대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학부 무대를 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김신지랑 배예빈이 대학부 무대에서 얼마나 압도적인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당연히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유경 선수 이야기도 또 해봐야죠. 김신지, 배예빈 얘기했으니까 전유경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전유경 선수가 사실 이 선수권 대회에서도 100%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었죠. 홍성현 감독님도 조금씩 전유경에게 시간을 더 늘려나가면서 처음에 30분 뛰었다가 40분 뛰었다가 45분 뛰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전반에 나와가지고 한 50분 뛰고 나갔다가 마지막 결승전에는 70분, 80분에 가까이 뛰었다가 뭐 이렇게 점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는 이 체력 관리 방식을 좀 선택을 하셨는데 마지막 경기까지도 사실 전유경 선수는 70분이 지나니까 지치는 게 보였어요. 그 말은 100% 준비가 되어 있는 컨디션은 아닌 채로 대회를 치렀다는 거죠. 부상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 조금씩 예열을 하기 위한 선수권 대회에서의 담금질이 또 좋은 무대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월드컵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풀타임 컨디션이 안 올라왔다? 이거는 조금 월드컵 때 데뷔를 할 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월드컵에서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또 걱정이 됐던 게 콜롬비아라는 다른 환경 그리고 비행도 해야 되고 소집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회복에만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전유경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권 대회 결승전 이후에 한 달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그 한 달을 온전히 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좀 활약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었는데 인터뷰 보니까 본인도 주장으로 나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난번 월드컵은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번 20세 월드컵은 준비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본인이 확실히 지난 대회보다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팀적으로 같이 준비가 많이 됐겠죠. 팀적으로 준비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캡틴으로서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는 팀원들에게 분명히 또 영향이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전유경 선수였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전유경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슈팅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이 때린 선수였고요. 그리고 독일전에서는 본인이 득점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롱볼을 받아서 다른 빠른 선수들에게 연기를 해주는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물론 전유경 선수가 빠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국제 무대에서 통할 만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박수정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박수정의 스피드를 살려주기 위해서 전유경은 포스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전유경 선수가 키가 엄청 큰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줘서 또 하나의 활용의 가능성을 또 봤던 독일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학 무대에서의 전유경은 워낙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워낙 압도적인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골을 못 넣은 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캡틴으로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스트라이커로서 16강 진출해서 전유경의 공은 충분히 또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06대장 조혜영 선수. 사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활동 시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조혜영 선수도 고3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플레잉 타임을 부여받으면서 그리고 언니들이랑 정말 잘 섞여 들어가면서 팀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 또 항상 이야기를 하죠. 조혜영 하면 시저스가 생각나도록 해보고 싶다. 본인의 시그니처 플레이로 시저스를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조혜영 선수는 항상 하는데 아직 국제 무대 한 번 더 남았으니까요. 조혜영 선수 다음 월드컵 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걸 좀 준비를 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표팀이 이 실점, 지금 전체 팀들 가운데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뭐 남아있는 팀들 가운데에는 실점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뭐 이 스탯은 앞으로 변동될 일은 없을 거고요. 그만큼 수비력으로 버텨냈던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우서빈 골키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서빈 골키퍼가 사실 연령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주목을 많이 받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골키퍼 클리닉, GK 클리닉을 매년 하죠. 근데 GK 클리닉에서 항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우서빈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이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는데 정말 태도가 좋은 선수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선수고 앞으로 우서빈 선수는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대회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만 정다희 골키퍼도 너무 좋은 골키퍼거든요. 충남 인터넷고등학교에서 이 정다희가 보여주는 선방 능력을 보면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한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 연맹대회가 이제 추계대회죠. 추계대회에서 한번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 대표 대회가 하나가 끝나서 아쉬우시죠? 근데 뭐 너무 속상해 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이 곧 다가옵니다. 17세 선수들도 뭐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과정에서나 결과에서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길 바라면서 20세 이하 월드컵에 대한 이 짜장새우의 아주 식견이 부족한 그리고 저의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정 감독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못했는데 박윤정 감독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조사를 더 하고 따로 연락도 한번 취해보고 영상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둘, 셋, 슈!